오늘 아침 6시쯤 수원의 그 아주대병원 정류장에서 8800번 공공버스를 타고 여기 서울시청 앞까지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뵈러 그래 왔고요. 오 시장님 뵙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오 시장께서는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해오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지난해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되시고 박원순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정말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이재명 지사 4년 동안의 경기도 이걸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서울시 경험에 대해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협력할 부분이 교통 문제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GTX 지금 ABC 노선 건설하는 거와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을 대선 때 하신 수도권 GTX DEF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이거는 GTX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GTX의 빠른 완공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도 드리고 거의 동의를 하고요. 제가 오늘 8800번 광역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저 뭐 화성이든 수원이든 저 또 북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침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버스 총량제라는 걸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의 총량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울시 안에 이 교통 혼잡 때문에 너무 많은 버스가 와서 양재역, 강남역, 광화문 이렇게 있으면 서울시 안에 이제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 총량 규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총량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량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G버스, M버스, 그 다음에 N버스 이렇게 다양한 버스들이 있는데,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왕복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는 이 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게 이 안에 이제 공적인 세금, 국민 세금 보조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런 보조를 어떻게 서로 분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할 때마다 그 버스가 뭐 어디 뭐 저 화성에서 오는지 아니면 시흥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많이 좀 이 협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통하고 관련해서 뭐 좀 작은 포인트입니다만은 서울에 그 따릉이라는 자전거, 공유 자전거하고
그다음 킥보드에 대해서 현황을 잘 들었고요. 킥보드는 헬멧 규제 이후에 이용량이 많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추세고, 따릉이는 굉장히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라서 경기도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좋은 거는 좀 본따서 배우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 문제는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신통기획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신속 통합 기획을 해서 5년에 걸리던 그 프로세스를 한 2년 정도로 줄이니까 엄청난 재건축 재개발 그런 요청이 쇄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다 허용을 하면 집값이 너무 막 들썩거리고 올라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차례차례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가 또 모아타운이라고 그 주민들께서 그 인근 사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아와서 뭐 그게 뭐 10,000제곱미터가 되든 100,000제곱미터가 되든 그런 일종의 재개발이죠. 그걸 하겠다고 신청해오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빠르고 간편한 그런 도시 재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성남의 태평 2사동에 가서 진짜 성남 수정구의 가장 열악한 주택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이 모아주택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경기도에도 적용을 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나 성남시나 경기도가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너무 한꺼번에 추진을 하면 전세난을 자극할 그럴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올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속도 조절을 해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은 이야기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야 될 그런 복지나 보육 예산 그런 걸 억제하면서 그거를 일부 이 정치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활용해왔던 그런 박원순, 이재명 시절의 잘못된 문제를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경기도에도 그거는 아마 제가 경기도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예산이 그게 정치적인 그런 시민단체, 이런 시민단체는 아니면 다른데 좀 전용이 되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 문제 가장 경기도와 서울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GTX 지하철, 광역버스 이거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 또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의 주택 문제나 서울시를 바로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인구가 가장 인구 밀집 지역, 경기도에서 인구 밀집 지역의 주택 문제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거기에 앞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경선 끝나고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천과도 같이 수도권에 새 광역단체의 후보들이 같이 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그런 기회를 가지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서울시 경우를 봐도 그렇고 경기도가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12년 민주당 정권, 경기도는 4년 이재명 시대,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끝내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본선에서 꼭 승리할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겠다. 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권 교체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꼭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듭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